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긴급 회의입니다.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이어온 대법관들에게도 이번 사태가 충격이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특히 이번 사태가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 돼서는 곤란할 거라며 불법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회의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도 법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면서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건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역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헌재는 법치주의 부정이자 중대 범죄로 규정한 법원 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일선 법관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판사 집무실인 법원 청사까지 침입해 쳐들어오는 건 상상조차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에게 있다는 판사들도 많았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문제 삼으면서 법원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공격에 더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한변협도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됐다며 가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건네받은 건 지난 19일 새벽 2시 53분. 6분 뒤 서부지법은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고 언론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위대가 법원 경내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발부됐어요. 조지러 가야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일부는 담을 넘었습니다. 불과 7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소화기를 내던지며 법원 창문과 출입문을 부쉈습니다. 그리고는 법원 내부로 들어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았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당시 법원에는 직원 약 25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1층에서 음료 자판기로 문을 막으며 저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폭도로 변한 시위대가 법원 1층 민원실부터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 직원들은 이들을 막기 위해 방화벽까지 작동시켰습니다.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은 채 1시간가량 몸을 숨겼던 직원들은 시위대가 물러난 뒤에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대피했습니다. 옥상으로 혹은 지하로 대피를 해서 신병의 안전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시위대를 내쫓는 데만 2시간가량 걸렸고 새벽 7시 반까지도 법원 밖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피해는 7억 원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사람들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는 다음 공격 대상으로 대놓고 헌법재판소를 찍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야! 다음은 헌법재판소야! 시위대는 헌법재판소로 행진해 미신고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은 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차벽을 둘렀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이 담을 넘어 헌재로 침입해 붙잡혔고 쇠지렛대를 소지한 남성이 붙잡히는 등 3명이 체포됐습니다. 헌재와의 싸움에서는 내가 돌격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연장을 들고 가더라도 그때는 제가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같은 이런 폭력보다도 더한 거로
온라인상에서는 유리창을 깨도 복구가 가능해 의미가 없다. 헌재를 불태우면 된다는 등 헌재 공격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던 날도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 방향에 설치된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흔들어대고 버스 위로 올라탔습니다. 심지어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아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70대 남성이 숨지는 등 폭력 시위 과정에서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 30여 명이 다쳤지만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거리 시위를 넘어 법원에 침입해 판사를 해치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만큼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그런 불법 난동을 벌인 사람들을 예외 없이 전부 다 엄하게 형사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뒤에서 이런 행위들을 조사하는 거죠. 선동한 사람들도 다 엄하게 처벌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에는 외곽 경비 강화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